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경제 이해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의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승자와 패자 사이에 다양한 격차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단순히 격차가 아니라 패자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자,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사회 정책이 되고, 이 사회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사회적 경제의 배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생존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 생존을 도모하는 거를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시장의 방식이고,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경제가 뭐냐,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경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논리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게 칼 폴라니가 이제 얘기한 그 반경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또는 다른 방식의 대안적 경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책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는 결국은 시장 경제가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국가라고 하는 정부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경제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했다. 요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인데, 이거와 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소유, 자, 협동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적 운영,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보시면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53개, 그게 2013년도에 갑자기 이게 한 10배면 5,500개, 몇 배가 뛴 건가요? 53개에서 3,150개면 10배면 530개고, 100배니까 한 50배 좀 넘게, 50배 넘게 증가를 한 거죠.
여기 보면 다시 여기서 두 배가, 여기는 이제 한 뭐 0.78배,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죠. 표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불과 12년도부터 19년도 사이까지 해가지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협동조합이. 자, 근데 요 전에는 53개나 또 없진 않았어요. 자, 대구광역시를 보더라도 2018년 현재 보면 약 659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대구만 치면. 그래서 보면 협동조합이 골고루 있는데, 약간 보면 여기 이제 가장 많은 데가 동구, 그 다음이 수성구, 중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달서구도 94개, 북구 이렇게 돼 있고, 서구, 달성군, 남구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 도심 지역이 협동조합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말도 못하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 확산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좋은 것, 이게 아니고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표 두 개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명칭 여기 띄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의 대표님이 여기 이제 이거 신문 기사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1층에 위치한 빅현즈 3호점에서 카페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에이즈의 편견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좋은 제품 만들어서 돈 많이 벌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카페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 레드리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협동조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국제 협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협동조합 연맹,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가 이제 오래된 단체인데, 여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데피니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말을 한 거죠.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첫 번째, 소유의 공동. 개인이 소유한, 이거의 반대말은 뭐죠? 개인 소유가 되겠죠.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이게 협동인 거죠.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공통인데 이 공통이라고 하는 거의 대상은 뭐냐?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 이거 뭐죠? 국가 개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동조합, 조합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협동조합 멤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성원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이 사람들,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정의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정의를 갖다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협동조합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동소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합원,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다수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제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기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생산, 판매 하는데, 제공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죠? 일반적인 시장 기업이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차이점은 이 시장 기업의 기능을 협동을 통해서 영위한다. 협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로서, 그리고 목적 자체가, 조직의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협동조합 조합원,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 1.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자, 2번이 붙으면, 지역사회 공헌이 붙으면 이게 사회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협동조합의 차이가, 협동조합은 사회적이 붙지 않은 거는 조합원 권익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코오퍼레티브라고 협동조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협동조합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신협. 이거는 특정한 영역별로 독점적 협동조합을 누가, 국가가 뭘 통해서 법으로 보장해준다. 좋게 얘기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관리해왔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 협동조합 아까는 뭐죠? 자율적인 조직이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 농협을 대표하는 사람도 국가가 사실은 거의 영향력을 무지하게 행사를 합니다. 수협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고, 임협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결성 내지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매우 적었다라는 거예요. 일부 생협 정도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의료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적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주 안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신협이 무슨 관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의 관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협동조합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에 속할 수 있느냐는 건 형태상으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한국적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협동조합 기본법은 예전에는 농협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법이 있고 축협 그러면 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개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총괄해서 그 상위법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2년도에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프에 2013년도부터 급격하게 협동조합 수가 늘어나는 게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서 뭐로 구분을 했느냐? 협동조합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 기존 협동조합하고 다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형태로 인정한다. 자,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 중에서 자, 협동조합은 뭐죠? 조합원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조직이 조합원이죠. 네.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두 번째로 지역주민, 조합원이 아닌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결국은 뭐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목적에서 추가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이걸 추가하지 않으면 그냥 협동조합이고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는 결국 무슨 얘기죠? 이거는 기존의 개별법으로 있었으니까 이거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점이 조합원도 중요한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너네가 뭐 여러가지 출발할 때 문제점 재정이나 뭐 이런 데가 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사업을 좀 줄게. 이걸로 이윤을 남겨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라. 그리고 기타 공익사업, 공익증진이니까 사회적 기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틀어서 얘기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협동조합. 자, 사회적 기여를 하는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즉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통점은 기본 조직 원리는 비슷해요. 자, 최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 연맹에서 뭐라고 그랬죠?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요건이나 사업, 뭐 재무회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은데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목적에 있다. 자, 협동조합은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게 더 붙어 있죠. 이게 플러스 된 겁니다. 그죠?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목적에 맞는 사업도 지역사회공헌 사업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합원 사이에 돈이 남으면 이윤을 배당해서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근데 여기는 조합원끼리 나눠 가는 걸 금지해 놨어요. 그죠? 대신에 뭔가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활동을 하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조직 성격도 여기는 자,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 형태를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법인,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영리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인 차이는 이 정도인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결국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을 띤 사회단체로서 활동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합원에게 돈을 벌어주는 조합원 영리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반 회사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요거 이제 사회단체죠. 요거의 차이를 보면 회사는 상법의 규정을 받는데 협동조합은 모든 협동조합이 어떤 이름을 가졌던 간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이 일반 회사는 당연히 시장은 이윤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자, 조합원의 실익 증진, 이건 뭐죠? 일반 협동조합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 플러스 공익,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의결권이 자, 민주적인 의견,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 운영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는 일주 한 표고 일주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5,000원짜리 주식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한 표입니다. 자,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 표가 돼요.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개인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20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죠? 자, 시민단체,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1인 1표예요. 내가 5,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협동조합에 한 표입니다. 10,000원을 투자했어요. 한 표예요.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한 표입니다.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물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즉 자본이라고 하는 물리적 성격이, 소유자는 결국 자본의 소유자니까 소유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물질적인 결합인데, 여기는 이거 중요시 않는다. 뭐 사람 사이의 인적,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행위를.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빼면 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이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를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형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잉여금을 상법상의 회사는 투자자, 소유자의 이윤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주주의 이윤으로. 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일반 협동조합은 이 성격에 따라 협동조합에 이게 다 조합원, 누가 조합원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조합원이 누구냐. 여기는 사업자, 여기는 직원, 여기는 소비자, 여기는 다중이해 관계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잉여금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등이 뭐죠? 공익적 성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조합원 못 가져가.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거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뭔가 돈을 벌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고,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국제협동조합연맹, 네, 여기 저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티브 얼라이언스네요. 어소시에이션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요걸 다 갖다 쓴다고 그랬죠. 기재부에서 요거 갖다 쓰고 이제 그래프로 그림으로 이쁘게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7대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개방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발적은 본인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서, 자발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민주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1인 1표. 1인 1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 자,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이 되는 거죠. 유보금으로 정리하고 잉여금 일부는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율과 독립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자율과 독립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하고 협동조합들을 관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지원과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로부터 개입받고 관리받지 않으려면 지원 안 받으면 돼요. 지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국가에 돈을 지원받으면 받는 만큼 관리를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숙련이라든가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요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자, 요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하나, 단일 협동조합 사이에서의 협동도 중요한데, 두 번째 협동조합, 서로 다른 협동조합이지만 네 번째 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적으로 협동조합은 공동의 협력 사업과 연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당연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생산 협동조합. 거기서 구두를 만들어요. 그러면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일반 기업에서 구두를 사오는 게 아니라 생산자 협동조합을 사오는 것을 당연시한다라는 겁니다. 즉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죠? 협동조합이 확장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현재. 이게 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거를 일반 협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조합원에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역사회의 기여를 별도로 더 강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누가? 국가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개발성, 민주성, 그 다음에 경제적 참여, 교육훈련,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 연대,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7개가 협동조합의 7개 원칙이고, 요거는 대부분 해외 협동조합들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준수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6번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6번.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규모가 굉장히 대규모화돼 있다, 외국은. 요거 이제 나중에 몬드라곤이라든가 퀘벡이라든가 해외의 협동조합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협동조합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